안녕하세요. 손안의 입시교실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드릴 부분, 공부할 내용은 2022학년도 수능 출제 과목에 따라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수능이 어떠한 수능이냐,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2015 교육개정에 맞춘, 거기에 맞추어서 수능의 과목들이 선별화되어 있는 그런 수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자, 보이시죠? 2022학년도 수능의 특징.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드렸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째? 첫 번째겠죠.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왔냐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직업탐구 과목에서 국어, 수학, 직업탐구. 직업탐구는 우리 친구들이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보는 탐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목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그래서 올해의 수능부터는 선택형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직업탐구에서는 구조 자체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사실 아이들이 사탐, 과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인문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자연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냥 선생님 저 사회에서 2개 고를게요. 과학에서 2개 고를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서 하나, 과학에서 하나. 그래서 영역의 구분이 폐지가 되어 있다. 아, 이걸 보면 2015 교육 개정이 문과, 이과를 뭐 했다?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또는 진학하는 학교에 따라서 교과목들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2015 교육 개정의 취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수능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적용이 된다. 사실 제2외국어까지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특히 첫 번째의 수학과 과학의 선택형 수능이라는 거, 탐구에서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친구들이 무슨 과목을 몇 문항으로 몇 분씩 보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2학년도에요. 올해 우리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이 언제 시험을 보냐면 11월 18일 날 시험을 봅니다. 11월 18일 날 대부분 11월 한 셋째 주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적은 한 3주 정도 뒤에 성적표가 통지가 되죠. 지난 시간에 수능 성적표 읽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 성적표가 한 3주 정도 있다가 뭐가 된다? 우리 친구들한테 발송이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교시는 국어인데 몇 문항을 보냐면 45문항이에요. 45개의 문제를 몇 분 동안? 8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통 과목이 독서하고 문학, 그다음 선택 과목들이 화법과 작문, 화작이라고 얘기하고 언어매체. 자,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하나 해서 세 과목. 보이시죠? 그다음 수학은 딸랑 30문제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신도 거의 한 20문제에서 한 25문제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보는데, 근데 한 50분을 보는 것에 비하면 수능은 30문제를 보는데 100분이나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웬만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풀 수만 있다면 넉넉한 시간으로 충분하게 풀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한테 시간이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수학은 다른 교과하고 조금 다르게 2, 3, 4 이렇게 세 가지
문항에 배점들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공통 과목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고2 때 공부를 하게 되는 수원, 수투 이렇게 있어요. 요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74점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세 과목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얘가 26점이에요. 제가 국어는 얘기하지 않고 수학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수학은 30문제, 공통이 74, 그리고 선택이 26인데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는 45문제고 그리고 그 중에 듣기 평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수능의 듣기 평가의 위험이라고 해서 인천공항에 위에 비행기들이 막 정체하고 있는 그런 구글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수능일에는 특히 이 듣기 평가를 하게 되는 그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고3 수험생을 위한 나라다라고 해서 영국의 타임즈에서 소개가 된 적도 있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유명한 듣기 평가 17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는 70분 동안 보게 돼요. 당연히 영어는 절대평가고요. 그리고 원래 한국사는 탐구하고 같이 봤었는데 한국사 시간이 30분 따로 20문제를 보는데 30분 동안 따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탐구가 있는데 탐구는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최대 2과목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한 과목만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2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전체 탐구에서 보시면 사탐에서는 9과목이 있고 그 다음 과학에서는 8과목 전체 다 합쳐서 17과목이고요. 그리고 직업탐구 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외국어가 있죠. 그래서 이 시험까지 다 보면 아이들이 거의 5시가 넘어서 시험이 끝나게 돼요. 하루 종일 정말 진 빠지는 시간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선택형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어와 수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보시면 국어는 공통 과목이 있고 화법과 작문, 그 다음 언어와 매체 이렇게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올해 시험 본 학생들, 즉 3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2차례 모의고사를 봤는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의 한 4분의 3, 70%가 조금 넘었고 그 나머지는 언어와 매체를 시험을 봤대요. 근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국어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수학은 차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별표를 쳐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공통 과목은 수1, 수2라고 이야기하고요. 공통 과목은 100점 만점에 74점 그리고 선택 과목은 여기서 26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3월달하고 4월달에서 문과 쪽으로 또는 인문 쪽으로 진학을 하려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선택한 학생들이 한 60% 내외였대요. 60% 내외. 물론 점점 뒤로 갈수록 이 퍼센트는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3월하고 4월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30% 내외. 그리고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5%에서부터 한 10%, 5에서부터 한 10% 정도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는데 요번에 이 선택 과목들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통 교과목의 평균이 되게 많이 달랐다. 그래서 우리 표준 점수라는 것은 우리
과목들에 대한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우리 친구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점수화한 것이 바로 표준 점수라고 성적표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 공통 과목의 74점 만점의 평균이 거의 50점 정도 됐대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평균이 한 30점 초반 정도? 그리고 이하를 선택했던 학생들은 한 40점 중반 정도 이렇게 나와서 과목에 따라서 선택한 과목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통 과목의 점수의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네, 이번 수능에서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이 점수들이 조금 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했던 친구들의 표준 점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 과목에 조금 불리하더라도 훨씬 더 대학 진학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올해 3월달하고 4월달 모의고사를 본 결과가 통계치가 그렇게 좀 나와서 선생님 저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점수가 좀 낮은 게 뭐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 공부가 조금 힘드니까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속상해요 정도만 되면 좋겠지만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이과 수학, 수학을 조금 부족한 친구들 또는 인문계열 쪽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하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구별이 돼서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하고 이과는 이과끼리 경쟁을 해서 문과에서도 1등급이 나왔는데 요번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서 1등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에 좀 아쉬움이 많은 친구들은 올해 문과하고 이과의 구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올해의 수능이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3월달하고 4월달 이 두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 올해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학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표준 점수에서 유리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그 정도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탐구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생활과 윤리에서부터 쭉 보면 몇 과목이 보이시죠? 9과목이고요. 그리고 물리에서부터 지구과학 1, 2 해서 전체 몇 과목이냐면 17과목이에요. 근데 제가 선택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공 또는 진학하는 학교를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5 교육 개정에 문과하고 이과가 서로 구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아니야. 우리 학교에 진학하려면 이라고 해서 구별을 좀 두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냐면 문과하고 이과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자신의 교과목이나 아니면 자신의 공부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데 대학교에서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자, 국어 중에서 뭘 선택해도 괜찮아. 수학 중에서도 뭘 선택해도 괜찮아. 탐구 중에서도 뭘 선택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미 대학들이 자, 우리 학교에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인문계열은 제가 지금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계열에서 국어는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아. 인데 수학은 아니야, 안 괜찮아. 우리 학교에 진학하려는 자연계열 친구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만 선택해야 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우리 학교에 자연계열 전공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학교들이 지금 여기예요. 자, 학교들 좀 보이십니까? 어머님들? 보시면 어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가 진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명문대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명문대를 좀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자연계열을 선택을 했을 때 확률과 통계가 아닌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수학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과학도. 자, 우리 학교에 오려면 과학에서 특히나 자연계열로 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과학 중에서만 탐구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나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우리 학교에 오려면 물리1, 물리2 이런 식으로 동일 분야가 아니라 물리를 선택했으면 다른 분야, 뭐 화학을 선택하고 또는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동일 분야의 1하고 2를 동시에 응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조금 까다롭게 지금 자연계열을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명문대에서는 수능 교과목에 대한 기준을 이미 정해 주었기 때문에 2015 교육개정이 문과하고 이과를 구별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 친구들의 전공에 따라서 공부하는 교과목들을 자연계열에서는 좀 기준을 정해 주어야겠다라고 학교 측에서 이미 발표를 해서 요거는 어머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원서를 쓰기 전에 또는 수능 교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과목들이고 2015 교육 개정에 따른 첫 번째 수능인 올해 수능의 표준 점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주시를 좀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 들어갑니다. 선택형 수능이 올해 수능부터 선택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어하고 수학이 공통과목 2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형 수능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요약 정리 되셨어요?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다. 그리고 대학별로 특히나 자연계열을 전공으로 하려는 학생들은 선택형 수능에서 수학과 탐구에서 과목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선택을 하고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시간의 요약본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부터 오늘 선택형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과목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통계적으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다음번 시간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